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방송을 했던 자료가, 유튜브에 공개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별도의 이렇게 스튜디오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위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 제작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세 가지의 그 특징을 한번 보면 그 TV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올릴 때는 우리 아나운서가 항상 있죠. 아나운서가 항상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릴 때 보면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서 이제 청중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그냥 그 대화하는 장면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의할 때는 실적으로 사람이 있고 방송할 때는 옆에 아나운서가 있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랑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중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건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이 가상의 여러분들과 지금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TV에 아나운서랑 할 때랑 그리고 강의를 하는 부분들. 강의하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편하게 만나는 이런 제작들이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는 정말로 편하게 할 겁니다. 편하게 해서 뭐 제 마음대로 할 거고, 그냥 방송 뭐 PD도 없고, 방송에서는 제가 좀 말을 뭐 좀 세게 하거나 좀 용어 자체 잘 선택 못하면 PD한테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마음대로 할 거니까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듣고, 욕 빼고 다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다 할 거고요.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시간 좀 지나는데, 왜 이렇게 좀 지나게 됐냐면,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원래 이런 정책들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거 좀 늦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런 세팅 과정 때문에. 여하튼 간에, 뭐 알아야 될 거니까는, 봐야죠. 좀 늦었더라도, 며칠 늦었더라도 봐야 되고,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뭐 정책들 뭐 있었나 한번, 박원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부동산 주요 공약을 보면 뭐 잘 보이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들. 그래갖고 이 부담금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자,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을 하겠다. 한강변 높이 제한 35층 규제하겠다. 뭐 도시 재생 연계 규모 소규모 정비하겠다. 자,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하겠다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법률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공약이라는 것은요, 한번 좀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서툴 수도 있는데 판서를 좀 하면, 자, 판서 먼저 하면, 자, 판서 왜 안 되죠? 판서 누르면은 이걸 눌러야 되네요, 그죠? 자, 이 공약이라는 게 뭐예요? 공약. 이 공약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나 잘못해도 편하게 하는 거니까는. 예. 자, 이 공약은 뭐냐면, 현재 현행법으로 뭐 잘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겠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 공약이에요. 선 공약을 하고, 이 공약 자기 마음대로 내뱉는 대로 모든 정책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이 법률이에요. 그 법률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 법률 선 공약을 하게 되면은 이 법률이 후 법률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선 공약을 하면 후 법률, 그래서 새로운 법률들이 이렇게 좀 생기게 돼요. 근데 박원순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3선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ING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후 법률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뭐 본인이 지금 뭐 맨날 공약할 때도 그런 거죠. 제가 계속 이어서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여하튼 간에 ING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재임이 안 될 때는 보통 선 공약이 되면 후 법률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도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유튜브로 잘 안 보다가 뭐 부동산 관련 제 거 찾아보니까는 뭐 연계된 유튜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뭐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코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희한한 애도 있대요. 막 이렇게 카메라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애 있어요. 보니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글로벌이에요. 너무 글로벌이에요. 너무 글로벌화 시켜서 대외 경제적인 부분들 엄청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법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나라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대외 경제적인 거를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떠들고 있던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제가 여기서 제작을 하면서 다 짚어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그 사람 말대로 흘러가고 뭐 최악으로 가게 냅둘만한 우리나라 그렇게 비전문가적인 나라도 아니고 설사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나중에 위험 부분들은 해체할 수 있는 능력들도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면서 내성도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경제적인 거, 대외적인 거, 세계적인 거 알려면은 국내 것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발. 국내 거 하나도 모르면서 국내 무슨 법이 있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세계 경제가 어떻고 무슨 금리가 어쩌니 뭐 HIBS 희한한 나 듣도 못한 영어들 막 뭐 약자들 써가면서 뭐 이상한 뭐 강의들 하고 있는데 참 정신만 혼란스럽고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가와만 서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내부 우리나라 거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제발 해외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 여러분들 한번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신흥국 사태들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 그리스 사태 뭐 걱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뭐 그리스 사태가 지금 신흥국 경제 위기,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흥국 자본이 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신흥국들 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신흥국 위기론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같이 침체돼 있고 하긴 하지만 그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뭐 금융위기론이 있을 때 그래갖고 막 사람들 다 침체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침체돼 있는 사람한테. 왜 침체돼 있냐? 그리스 때문에 침체돼 있대. 그래서 내가 그리스가 어디냐니까 그리스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뭐 하는 짓이고 국내에 대한 정황도 모르고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법률들은 뭐가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제 또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거니까.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의구심 안 가져보셨어요? 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저는 재건축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지 알고 거기에 대한 기금도 나라에 기속되는지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한번 여러분들 무슨 이게 이 정비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을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한강변 높이 제한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나중에 할 말은 있지만은 뭐 이제 솔직히 사업이라는 것은 용적률과 관계가 많은 거지 뭐 층수는 사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유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도시 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가 과연 어떤 법률들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도시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한다. 무슨 법률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약이라는 것들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도시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제4조에 징수금 배분이 있어요. 징수금 배분이 있는데 뭐 제3조 찾아보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보면 3조의 규정이어야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의 100분의 50인 뭐 좀 잘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100분의 50이 들어가고요. 특별시 광역시도의 100분의 20이 들어간대요.
그럼 30 남죠? 30 남는데 해당 특별자치도에 또 100분의 50이 뭐 또 쉼표가 찍혀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 또 100분의 30, 뭐 도대체 100분의 한 150이 되는 건데 뭐 좀 약간 이상해요. 이상하긴 한데 뭐 제가 법률적인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하튼 간에 해당 시에 광역시에 들어갈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수치는 근데 저 이런 거 잘 안 따지거든요. 왜 수치에 따진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막 이런 거 외우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뭐 이런 거 외워서 제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거 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금액들이 각자 해당 자치구까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시장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은 박원순 시장이 할 것 같고요. 그거를 강북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광복적으로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당 시군구, 자치구에도 100분의 30이 기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을 강보로 전에 다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강남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잘 지켜봐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강남, 강북 균형발전을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 받은 것은 그 자치구 쪽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보면. 그래서 그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가진 못한다. 결론은 그 구에서 그 돈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법률적인 어떤 배분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살펴보면, 자, 도시 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 여러분들 과연 도시 재생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세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진짜. 도시 재생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자, 도시 재생 정말로 광범위해요. 여러분들은 도시 재생을 그냥 헌집들이 있는데 그거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 새로 안 짓고 그냥 벽에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도시 재생으로 길 넓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편협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먼저 공부하시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도시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 다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경제활동인 것 같지만 법률활동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저희 계속 유튜브 계속 보시고, 뭐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건 저는 되게 모르겠어, 사실 그게 뭔지는. 근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근데 안 좋은 건 알아요. 뭐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댓글 막 엄청나게 뭐, 전성 너는 집이 많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 XX야, 뭐 별욕 다 해요. 뭐 사람들 보면은. 그거 할 시간에 딴 거에 그냥. 뭔 댓글을 왜 달고 난리예요. 좋은 말만 해도 사람이 지금 평생 뭐 100년도 못 사는데, 나쁜 말 하면서 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그냥. 또 그것만 쓰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또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뻔해. 그 사람들은 그 웃기고 살아, 보면. 스스로. 내가 보니까는. 스스로 지가 코미디로 살아. 그러니까 못 살지. 여하튼 간에. 자, 도시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법률활동이에요.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도시재생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만 알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좀 제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라도 좀 잘 아시라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엄청나게 커요. 그쵸? 2조의 정의에 실황의 가목, 나목, 다목 이런 거 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도 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이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헌집들 부시는 것만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헌집 부시는 것도 아니죠. 헌집 부시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외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주택을 보존하는 것을 도시재생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뜻으로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 즉 재개발도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예요. 근데 이게 법이 굉장히 애매하게 쓰이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및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다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갈게요. 왜냐면, 방송에서는 이거 막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질문에 답도 해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이게 세미나에서는 또 되게 못해요. 왜냐면은 세미나 하잖아요. 사람들 막 앉아있잖아요. 사람들 막 앉아있는데, 막 이런 거 하면 졸아요. 막 이렇게 조니까는 막 맨날 내가 코미디만 해야 돼. 코미디언처럼. 다 좋으니까 이런 거 막 법률 있잖아요. 글씨 이렇게 이런 거 화면에 못 띄워요. 막 세미나 할 때는 사람들 멀리 앉아 있거든요. 멀리 앉아 있는데 이거 띄우잖아요. 막 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갖고 띄우지도 못해. 이게 지금 이거 컴퓨터로 보면은 뭐 또는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이고, 뭐 엄청 커요. 항만법도 도시재생, 전통시장 및 상업,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 했으면은, 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거기에 맞게 소규모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막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책들을 보면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현재 슬라이스부터 현재 보면은 도시 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도시 재생에 대한 특별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소규모 정비에 관한 이제 특례법이 있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현재 뭐 새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이용해갖고 거기에 있는 기금으로서 박원 서울시장이 뭐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강남, 강북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걷어들인 돈은 또 일부가 강남에만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강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자본 배분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강변 높이 제한 35층 규제는 사업성은 용적률이 따지는 거지 높이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5층 짓게 되면 현행 용적률은 다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 도시 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자,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자,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과연 서울시에서 어디에서 공급할 거냐를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역세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돈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속에서 분명히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한번 정책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되고 부동산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몇 개의 법률들을 짚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법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떠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늦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되게 편한데요. 마음대로 해보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자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